안녕하십니까. 브라운 성형외과 김기락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진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환자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코끝 성형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승늑연골과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코끝 성형을 할 때는 귀연골이나 코 안에 있는 연골, 즉 이제 비중격 연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 또한 그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코 수술을 하다 보면은 필요시에 따라서 기승늑연골이나 아니면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늑연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은 본인의 가슴에서 채취하는 연골을 말을 하고요. 기승늑연골은 타인의 늑연골을 산화 처리 등 여러 처리 과정을 통해서 세포 성분을 없앤 살균된 연골을 말합니다. 보통 기승늑연골은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이 굉장히 작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이쁜 코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코라고 하죠. 피부가 두껍고 좀 질긴 경우에는 코끝을 얄쌍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단한 어떤 그 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기승늑연골을 사용하고 또 양악 수술이나 돌집 수술하게 되면은 비중격골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지지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승늑연골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이비인후과 수술, 특히 비염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비중격 연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승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기승늑연골은 타인의 늑연골을 산화 처리 또 삼투압 처리 등 여러 처리를 통해서 항원성을 포함한 세포 성분을 없앤 살균된 연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염증이나 아니면 흡수율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승늑연골의 염증이나 흡수율을 이제 결정하는 원인 중에 어떤 결정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수술하는 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술하며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 두 가지 요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으로 기승늑연골의 염증은 100명 중에 1명 미만입니다. 보통 우리가 콧대에 쓰는 실리콘은 염증 확률이 100명 중에 1.7에서 한 2.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염증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승늑연골의 흡수율은 제 경험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승늑연골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안 상태나 피부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나름의 노하우로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흡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비중격 연골을 포함한 자가연골과 기승늑연골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흡수율을 줄이는데 유리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중격과 코를 형성하는 콧날개 연골의 어떤 힘 또는 코 주위의 뼈대나 근육의 당김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연골은 다 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 수술을 시행 시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최대한 똑바로 잡아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승늑연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는다면 코끝의 힘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안 상태가 뭔가 찝찝하거나 어느 정도 코끝 높이가 필요한 경우 그런 재수술인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실리콘에 의해서 구축이 발생된 경우에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증으로 인해서 구축이 발생된 코에는 웬만하면은 자가늑연골 쓰는 거를 이제 저희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번 염증이 생겼던 코는 코안 상태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염증이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설득해서 최대한
자가내경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에 의해서 구축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피막이 두꺼워지고 피부가 굉장히 질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료보다도 자가내경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내경골 채취할 때는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 없고요. 수면 마취도 충분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가슴 절개나 통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슴 절개는 2.5cm 정도 하고 생각보다 큰 수술이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채취 시 이제 기흉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가내경골과 기승내경골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자가내경골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환자의 코안 상태나 그리고 가슴 절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잘 판단해서 적절히 사용한다면 기승내경골 또한 굉장히 괜찮은 약물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의 말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